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유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하다는 말이 요즘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남편에게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통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명절 때에도 항상 자진해 출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한 번도 스쳐 지나가듯 가족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역시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조차 없었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결혼식을 통보하고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어봤지만 남편이 굳고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저도 직접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동훈이 여자친구구나? 빼빼 말라가지고 애는 잘 갖겠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애나 많이 낳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 늙어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뭐 나 시집살이 할 때랑 다르게 요즘은 며느리도 손님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참고하고. 너도 동훈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럼 동훈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 맞춰야 하지 않겠어? 뭔 헛소리야. 누나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엄마랑 아빠가 해도 황당한 소리를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앉아있어. 누나는 누나 시댁이나 잘하고 그딴 말을 좀 해. 허구한 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애 맡기지 말고 스스로 애들 좀 보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야, 내가 뭘 시댁에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나만큼 잘한 며느리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튼
자영이라고 했지?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많아. 그래서 네가 잘 챙겨줘야 할 거야. 모시고 살면 더 좋고. 어차피 동훈이 혼자 아들이라서 모시고 살아도 네가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미리 해도 좋지 뭐. 그리고 예단은 엄마가 그런 거 잘 못 챙겨. 내가 알아서 리스트 적어 보내줄 테니 그것만 준비하면 돼. 누나, 선 넘지 마. 무슨 예단이야? 언제부터 내가 귀한 아들이었어? 누나는 무슨? 시집갈 때 수저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아 놓고선 뭘 바라는 거야? 솔직히 누나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누나니까 소개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그래? 이래서 내가 집이랑 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장모님 장인어른 체면도 있어서 누나 초대하는 거야. 참석 안 하고 싶으면 미리 말해. 뺄 테니까. 너 너무 심하게 말한다. 아무튼 넌 참 어릴 때부터 별났어. 자영이 넌 왜 동훈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딱 보면 모르겠니? 딱 봐도 결혼하면 고생시킬 스타일인데. 쟤는 어릴 때부터 지만 생각해서 이기적이고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어. 이것 봐. 새로 들어오는 가족들 소개해주는 날인데 지 부모며 누나며 무시하는 거 봐라. 너도 참 이런 애랑 연애하는 걸 보면 끼리끼리인가 봐. 아이, 도대체 헛소리 언제까지 할 거야?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던 내가 미쳤었지. 다른 말 하지 말고 결혼식만 딱 참석하고 그만 보자. 예단이고 뭐고 바라기만 해봐. 결혼해도 우리는 남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사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 이래서 내가 집에 안 오는 거야. 형님은 처음 인사를 하는 날부터 남편은 깡그리 무시하고 덩달아 저에게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런 형님의 말과 행동에도 하나도 제지하지 않으셨죠. 그런 집안에서 남편은 마치 미운오리 새끼처럼 홀대받고 무시를 당하며 자랐어요. 처음 시댁 식구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남편 자체만 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의 돈 없는 참견은 계속되었죠. 형님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쯤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형님은 주말이면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집 앞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녁에도 본인이 일이 있으면 무작정 찾아와 아이들을 놓고 가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황당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형님, 아이들 또 데려다 놓으셨어요? 형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못 본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면 어쩌시려고 그냥 이렇게 두고 가세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전날에 물어보시기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녀서 주말이라고 마냥 쉬는 건 아니에요. 주말에 출장 가거나 약속 때문에 집 비우는 날도 많은데 그냥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 없어지는 건 걱정 하나도 안 되세요? 아침에 초인종 소리 듣고 정말 놀랐어요. 오셨으면 같이 들어오셔서 아이들 맡겨두시고 가시던지 해야죠. 그냥 초인종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키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됐고,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암튼 난 바쁘니까 애들 좀 봐줘. 애들 이제 아침 먹어야 하니까 아침 챙겨주고 낮에는 놀이터에서 몇 시간 좀 뛰어놀게 좀 해. 그래야 낮잠도 잘 자고 키도 크지. 낮잠 자고 일어나선 간식 챙겨 먹이고 저녁에는 고기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좋지? 우리 애들 1등급 한우만 먹여야 돼.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녁에 데려가던지 아니면 내일 데리고 가든지 할게. 네? 내일이요? 아니, 내일은 일찍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요. 아니, 형님, 제 일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 1등급 한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아무 고기나 구워줄게요. 아니, 우리 애들 입맛 까다로워서 1등급 한우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그거 한 여러 팩 사뒀다가 챙겨줘. 그럼 나중에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겠다고 한 거지. 무슨 내가 꼭 내일 데리러 간대? 나 없을 때 애들 구박하지나 마. 우리 애들 말도 이제 잘하고 다 기억하니까 나한테 구박했단 소리 들려오면 알지? 형님은 마치 제가 아이들을 봐주는 보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3번은 아이들을 이른 새벽부터 데려다 놓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이들을 못 보게 되자 아이를 안 봐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른 아침 새벽에 아이들만 내려다 두고 가버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애들을 왜 자꾸 맡기냐고 하면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라는 둥. 어차피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거 애들이라도 보라고 보내는 거라는 둥 핑계를 대면서 맡기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매번 분노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바로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번 찾아가도 형님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접대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우고 저녁에 외출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안 되겠는지 남편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미사를 결정해 지역을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리가 멀어지니 아이들을 무작정 맡기는 일은 멈추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모두 차단해도 결국 회사 내부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연락을 하고 끈질기게 접촉을 해왔죠. 결국 저희는 연락은 끊지 않고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형님이 무기로 삼았던 것은 쌍둥이 딸이었던 조카들이었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면 항상 아이들 선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죠.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큰 고가의 선물이나 혹은 두둑한 용돈을 대놓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올케,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뭘로 준비했어? 혹시 작년처럼 애들 옷만 몇 개 준비한 거 아니지?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옷 사면 몇 번 못 입는다니까?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선물은 뭘로 할지 잘 알기나 하겠어? 여하튼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 올해는 우리가 알아서 선물 살 테니까 다른 건 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면 그걸로 미리 사둘 테니 그렇게 해. 그래도 형님,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가지고 싶다는 걸로 사줄게요. 돈으로 주면 좀 그렇잖아요.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어떤 거 사면 되는지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희가 그거 사서 애들 만날 때 줄게요. 애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취향이 좀 바뀌었겠네요. 요즘은 장난감 안 가지고 노나요? 그러면 책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나? 이것 봐라, 이것 봐. 애를 키워봤어야 뭘 알기나 하지. 그리고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애는 애야. 장난감 요즘에 꽤 비싼 거 알고 있지? 요즘 애들이 사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그건 막 몇십만 원 하거든. 쌍둥이니까 2개 사려고 하면 거의 돈백은 나가지?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애들한테 20만 원씩 주면 되겠다. 그 정도면 뭐 적당하네. 20만 원이요? 아니, 일단 형님,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래도 20만 원씩이면 40만 원은 드려야 하겠네요. 저번에도 신학기라고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번 달에는 시부모님 효도 선물 미리 하자고 저번 달에도 입금해드리고 이번에도 드리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애도 없고 둘이서 많이 버는데 뭐 어때? 이럴 때 돈 좀 쓰는 거지. 고작 40만 원에 이렇게 벌벌 떨 거야? 어디 째째해가지고 살 수나 있겠니? 나중에 아이라도 태어나기라도 해봐라. 더 나가지. 너희 애 안 낳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들이 무시해. 지금이라도 잘해둬야 나중에 늙어서까지 너네 챙기고 그러는 거지. 형님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크고 고급스러운 물건이나 많은 용돈을 주길 원했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다 보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희도 아이를 낳길 원하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조카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해주기도 했죠. 그렇지만 점점 그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돈을 주더라도 형님이 어린이날이 되면 다시 선물을 요구하면서부터 심해졌죠. 소나 주나, 숙모한테 어린이날인데 장난감 빨리 가서 사달라고 해. 너희는 여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니까 뭐든 다 해줄 거야. 어린이날이니까 너희 그동안 갖고 싶다고 했던 거 다 사달라고 해. 좋겠다, 너넨. 가지고 싶다는 거 다 말해도 사주니까.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걸로 아이들 선물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선물 사줄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준 거라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장난감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올케는 또 그런다. 애들 필요한 거 샀다고 그런데도 장난감 하나는 간단하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큰 거 바라니? 너네 둘이 벌어서 연마다 억을 벌 텐데 그거 죽을 때 다 싸들고 죽을 거야? 너네 먹는 거야 거기서 거기고 집도 모은 돈으로 잘해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애들이 둘이라 둘이 죽어라 벌어도 모자라. 그러니 애들이 뭐 하나 사달라고 해도 우리도 고민되는 거지. 가족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선물도 해주고 도와주면 좀 좋아?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형님이 선물 산다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셨잖아요. 또 선물 사달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들 있을 때 선물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 되게 말 좀 그렇다. 내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우리 돈 못 번다고 애들 앞에서 무시하니? 아이고야, 치사해서 됐다 야. 네가 사준 장난감 내가 깡그리 다 모아서 가져다 줄 테니까 팔든지 말든지 네가 마음대로 해봐. 무슨 몇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형님은 막무가내로 아이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거나 요구를 하였고 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자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면서 화를 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형님의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워 애들을 데리고 가 달래주고 장난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에 한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쓰는 돈은 무조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종종 아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을 하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저희에게 당연히 연락을 해 오셨죠. 올케, 이번 주에 엄마랑 아빠 건강검진 예약했어. 돈 입금하면 되고 10시에 병원 가면 돼. 가서 좀 이번에 싹 다시 검사 좀 해봐. 엄마랑 아빠가 요즘 통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시고 이왕 간 김에 영양제도 괜찮은 걸로 사서 챙겨서 보내. 아휴,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살뜰하게 시부모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나마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해서 올케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올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알면 올케한테 욕해. 아니 형님, 갑자기 건강검진이라뇨. 6개월 전에 종합검진으로 하신 거 아니세요? 그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검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이번 주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출장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출장 때문에 시간 빼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님이 같이 가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올케가 출장을 안 가야지 어쩌겠어. 원래 며느리란 자리가 그런 거야. 나도 시부모님 아프면 일 다 제쳐두고 시댁 일부터 하지 않았어? 결국 돌아가셨지만 나는 당연히 했던 일이야. 나도 그랬는데 올케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출장 취소해. 다른 사람을 보내던가. 어쨌든 나는 건강검진 있다고 했어. 이거 안 가면 다 올케 책임인 거 알고 있지? 알아서 해. 형님, 갑자기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강검진 예약한다고라도 말씀하셨으면 몰라. 그 전에 예약한다고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이야 전업주부였지만 그래서 시부모님 병원검진 쫓아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검진 같이 가야 하는 거면 저 오늘 동훈 씨한테 말해볼게요. 시간 좀 빼달라고. 너는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한테 쫄래쫄래 다 말하니? 동훈이 걔는 뭐 스트레스나 주지 편하게 해주겠냐고. 지 부모한테 잘 못하니까 그냥 네가 가. 네가 가야 엄마랑 아빠가 편하지. 동훈이 걔가 가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어? 형님은 시댁에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다 말을 하니 형님은 그 점을 못마땅해 하셨죠. 남편은 형님의 전화를 무시하고 수신도 차단을 했죠.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남편은 저의 핸드폰 번호도 바꾸자고 나섰어요. 연락이 안 되면 귀찮게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형님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과 시매부는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수업은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말 그대로 운영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시매부는 매번 시댁 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느라 거래처 접대며 라운딩까지 모두 따라다니느라 바빴죠. 형님 부부는 다 육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새벽에 시매부와 형님이 라운딩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절벽에서 차가 떨어져 화재가 나 전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차량이 전소한 탓이라 찾을 수가 없었죠. 저희는 형님 부부가 추락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남겨진 쌍둥이 딸들의 거취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시매부 가족들은 없었고 시부모님도 노쇠한 상태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되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활달해지고 살도 많이 붙었죠. 무슨 일이었는지 형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항상 말라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오고 나서는 저희는 더욱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리치료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이들은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애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평일 내내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우연히 새벽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내일 엄마랑 아빠랑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 방에 들어갈까 싶다가 다시 조용히 저희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깨어났던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당신, 나 아까 밖에 나가서 들었는데 애들이 내일 엄마 아빠랑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가서 물어볼까? 물어봐도 애들이 제대로 대답이나 해줄까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이 삼촌이니까 당신이 한번 가서 얘기해봐. 아, 설마. 안 그래도 요즘 좀 이상했어. 평소에도 단 하루도 못 봐준다고 했던 게 엄마랑 아빠인데 갑자기 누나 죽고 나서 주말마다 아이들 봐준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신은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주말에 갔다 오면 애들 손이랑 여기저기 뭔가 생기고 오잖아. 우리 엄마 아빠라면 돈 쓰기 아까워하는 것도 마구 가지고 오고. 수상하다 싶었어. 시신도 발견 안 되고 그냥 죽은 걸로 치자고 한 것도 웃겼어. 시신도 없다고 장례식도 안 했잖아. 당신 한 번만 따라가 볼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시간이 안 되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겠네. 에이, 설마.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냥 애들이 놀다가 하는 말 아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가시면 한번 뒤따라 가볼게. 뭔가 있겠지 뭐. 남편은 형님 부부가 추락을 한 이후에도 시부모의 대처가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했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이들이 시부모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향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백화점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멀쩡히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형님 정말 맞아요? 그럼 사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면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애들까지 매주 보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하신 거예요? 옳게 벌써 들켜버렸네. 그냥 아이들 좀 맡기려고 그런 거야. 조금 있다가 옳게 너한테는 말하려고 했지. 아직 타이밍을 잡지 못한 거고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빨리 들키게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네. 아무튼 애들 좀 더 오래 맡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네?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나 알기나 하세요?
애들은 이제야 안정을 찾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추락사 있다면서 조사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사고가 난 게 아니었어요? 아님 우리 모두 속인 거예요? 혹시 나랑 남편만? 아니 옳게 순진하네. 너랑 동훈이만 몰라. 사고는 맞고 라운딩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이랑 부딪혔어. 고장난 레카를 불렀지. 그런데 갑자기 차량 브레이크인지 사이드인지 풀려가지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불이 난 거였어. 우리도 불나니까 당황스러워서 자리 피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 같더라고. 바로 경찰 오더라.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가드레일이랑 이런 게 다 파손됐어. 그거 배상하라고 할까봐 그냥 지나왔지 뭐.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우리가 죽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 찾아가니 엄마랑 아빠가 엄청 놀랐지. 근데 그때 이렇게 된 거 애들 맡기려면 그냥 좀 있어보자 생각을 한 거야. 너네 우리 애들 맡아달라고 했을 때 집도 그냥 막 이사가 버리고 싫어했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애들 좀 봐달라고 맡긴 거지 뭐. 별다른 건 없어.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나 알긴 아세요? 그럼 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애들 주말마다 데리고 간 거고? 왜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뭘 위해서 이딴 짓을 한 거냐고요? 아니 왜 화를 내?